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앤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해 주시고 적중률도 높은 주제의 리딩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리딩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미래 흐름, 다가올 미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제가 봐드리면서 직업적인 부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일, 금전적인 부분에서 일어날 일,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어떤 게 일어날지,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에서의 지금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조언들 알려드릴 거고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미래 다가올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것, 챙겨야 될 것,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족에 관련된 부분일지,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일지, 연인 사이에 관련된 부분일지, 어떤 관계일지는 번호마다 다르겠지만 이 특별한 어떤 관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슈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나 특징도 제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매우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애매한 부분 하나도 없이 시원하게 제가 리딩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금 포함해서 앞으로 다가올 이 가까운 미래까지 내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숫자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를 날짜에 대입을 하셔가지고 며칠에 이렇게 활용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그 숫자까지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겹치는 내용 없으니까요.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로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에너지를 바탕으로요.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흐름, 미래 흐름 이렇게 보여주는 도구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좀 두근두근 설레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랑 카드랑 어떤 걸 선택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번호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카드 그림으로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막 정해진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저 카드도 너무 딱 끌리고 번호도 너무너무 끌려서 근데 두 개가 달라서 너무 고민이에요. 아마 이러시겠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럴 때는 그래도 타로 카드니까 그림으로 먼저 끌렸던 것을 우선적으로 고르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런가 긴가민가 할 때는 그런 번호로 그 다음 번호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나는 번호로 선택하는 걸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번호로 선택하시면 되고 원래 나는 그림으로 선택하는 걸 좋아해 하시면 그림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 하시면 그림이든 번호든 뭐가 됐건 오늘은 그림, 내일은 번호 마음대로 선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걸로 선택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 너무 강박을 갖지 마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 그 가까운 미래와 현재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분이 지금 기존의 방식이 종료되고 변화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볼 때 처음으로 변화가 들어오는 이 스타트를 끊는 게 직업적인 부분이에요. 아마도 기존에 해오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좀 도입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지금 와 있다. 그런 시기에 와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1번 분이 직업적인 부분, 진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직업을 바꾸고 싶다든지 진로 변경 혹은 직업 확장 아니면 이직, 퇴사 이것과 관련해서 아니면 사업이나 창업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원래 계획을 했던 것과 별개로 조금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게 아니라 이 기존의 어떤 것을 완전히 덮고 새로운 것을, 새로운 흐름을 타고 가야 하는 그 시점에서 오는 두려움과 그 새로운 어떤 변화를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상태. 거기에서 오는 설레임과 또 설레임이 또 두려움을 항상 우리 동반하잖아요. 그런 마음의 상태다, 지금. 그런 느낌으로 내가 나의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공부, 이런 것들을 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더 좀 불안하고 요즘 따라 더 미래에 대한 걱정도 좀 많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무슨 뭐 그런 걸로 걱정을 해. 뭐 다 먹고 살기 힘들지 이렇게 해도 나는 유독 더 걱정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남들이 봤을 때는 사실 1번 분이 그렇게까지 걱정될 만한 포지션은 아닌데 1번 분의 입장에서는 이걸로 내가 충분한가 싶은 거예요. 자꾸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꾸 맞나 싶은 거죠. 이 길이 맞나? 이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분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관계 혹은 중요한 제휴가 들어와 있다. 이런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혼자서 뭔가를 하는 카드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랑 협력을 하시거나 계약을 맺거나 제안이 들어오면 제안을 받으셔야 되고요. 누군가랑 상담을 하시거나 뭐 거래를 하시거나 약속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흐름이 제2의 새로운 흐름이 직업적으로 열리게 되는 모습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 그대로가 아니라 기존의 방식이 종료되고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직업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오래된 어떤 방식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누군가와의 협력, 새로운 어떤 거래, 새로운 계약, 새로운 흐름 이걸 열리고 이걸 받고 이러면서 내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불안할 거예요. 지금 유독 많이 불안할 거예요.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랑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려는 길에 대한 불안함이 요즘 들어 더 크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쭉 가면 사실 그렇게 불안할 것도 아닌데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할 거지만 이게 결국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재정비되는 그런 시기라 나도 모르게 불안함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도 보시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 왜냐면은 생각이 없어질 수가 없는 카드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카드들이 들어올 때는 뭐 생각을 하지 마세요. 뭐 마음을 좀 비우세요 이래도 사람이 이렇게 설레이면서 불안하고 이럴 때 생각을 안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봤을 때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뭐냐면 경쟁 카드예요. 이게 경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잠깐이라 하더라도 경쟁을 하게 돼요. 누군가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거나 내 영역, 내 자리 싸움,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켜야 되면서 내 자리 싸움을 하게 되는 이런 시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1번 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1번 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1번 분의 영역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최고가 될 거야.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거야. 내가 다 이길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돼. 너무 머리 아프니까. 그쵸? 근데 내가 내 자리는 지킬 거야. 최소한 내 영역에서 내가 물러나지는 않을 거야. 내가 내 영역은 내가 지킬 거야. 이 마음으로 꼭 가셔야 돼요.
학업에 매진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공부나 지금 내 일이나 직업적, 진로적인 어떤 고민이나 사업이나 장사나 지금 어떤 고민 있으시죠? 거기에 대한 것에 그 해답이 있다면 내가 이 분야에서, 이 업계에서 최고가 되겠다. 다 좋아요. 내가 뭐 단골을 만들겠다. 좋고, 내가 수입을 얼만큼의 수입이 목표다. 이것도 좋고 다 좋지만, 영역 다툼에 있어서 나의 영역을 지켜야 되는 거. 내가 절대 내 이 자리 싸움에서 절대 순순히 물러나진 않을 거야. 내가 내 자리는 무조건 지킬 거야. 이 마음 하나로 경쟁에 임하셔야 된다. 왜냐면 주변에 경쟁 상대가 생겨날 수도 있는, 혹은 경쟁 싸움이다. 이것 때문에 좀 피곤하신 일본 분도 보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중심이 잡혀있는 카드들도 같이 나와 있어서 저는 1번 분이 냉철하게, 누구보다 냉철하게 승부를 보게 된다? 전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정적이기보다는 사실 1번 분이 지금 매우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하필 또 그 현실적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적인 것보단 현실적으로 항상 선택을 하시고, 현실적인 선택을 앞세워서 나의 영역, 나의 자리를 꼭 지키시고, 그렇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 그걸 꼭 동기를 삼아 앞으로 나가시길 바란다는 점.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체감상 금전 운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돈에 대한 걱정이나 이제 이 부족함 자체가 그러니까 체감상 확 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당장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돈에 대한 걱정과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서 내가 돈이 부족해지거나 돈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진 않아요. 일어나진 않지만 돈에 대한 걱정이 일어날까봐, 돈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내가 불안해질까봐 싶어지는 순간순간들이 나를 불안하게 할 수는 있다. 그리고 1번 분이 지금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사실 생각보다 지출이 좀 커요, 요즘. 그리고 수입이 예상보다 수입 받아야 되는 돈 있죠. 받아야 되는 돈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예상보다 수입이 진짜 늦어지게 되면 내가 생각보다 지출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수입이 늦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날짜에 나가야 되는 돈이 만약에 생각보다 지출이 커. 근데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들어와야 되는 그 날짜에 돈이 안 들어온다. 그 곤란해지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지출 관리를 지금부터 조금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사실은 새로운 수입이 항상 같이 들어와요. 1번 분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카드가 죽으란 법이 없구나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요. 돈이. 죽으란 법이 없구나 이런 느낌으로 돈이 나가고 생각보다 지출은 크고 아유 이분이 참 돈을 참 계속 쓰시는구나. 그냥 계속 돈을 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이게 또 생각보다 들어와야 되는 돈들이 또 차일피일 미뤄지는 분도 계시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또 돈을 쓰게 되네. 근데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1번 분이. 돈이 들어오니까 쓸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돈이 만약에 안 들어와. 아예 없어. 내가 쓸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쓰겠냐 이거예요. 사실은. 그쵸? 근데 또 돈이 들어와. 그니까 어떡하냐. 나 이거 돈 쓰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계속 써. 막 써. 조금. 왜? 일단 있으니까. 있으니까 써요.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면 일단 진짜 쓰지 마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큰 돈이라기보다는 사실 좀 작은 기회 이런 것들 좀 엿보시면서 네? 조금 덜 쓰시고 새로운 수익 구조를 좀 기대해 보시는 거는 좋고 부업 같은 것 좀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금전운에 있어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큰 돈이 팡팡 터진다 이 느낌보다 이렇게 작은 돈들이 여기저기서 팡팡팡 이렇게 아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폭죽처럼 막 팡팡 막 이렇게 터지는 느낌보다 금전운이 이렇게 폭죽이 어떻게 터지지 여러분? 작은 폭죽이
이렇게 퐁퐁 터진다 그래야 되나? 퐁퐁퐁퐁 이렇게 작은 구멍에서 퐁퐁퐁 이렇게 터져요. 금전 언니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그 작은 폭죽이 터진다 그래가지고 작은 폭죽이다 하고 또 쓰고 작은 폭죽 또 터진다고 쓰고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가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꾸 당신한테 지금 작은 금전운들이 자꾸 여기저기서 쏟아질 건데 그 자꾸 작다고 해가지고 자꾸 그거 조금씩 쓰지 말고 작은 금전운들이 계속 쏟아질 거니까 그거 모아라 이거예요. 그 계속 그 금전운 자체가 이렇게 작게라도 신호를 계속 준다는 거는 금전운 자체를 트이게 해주는 신호니까 그걸 잡아서 새로운 이 흐름으로 좀 이어가게끔 해줘라. 그리고 1번품 같은 경우는 금전운 자체가 돈으로 들어와서 그냥 수입으로 들어와서 돈으로만 딱 짠하고 그냥 금액으로만 보여지는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돈이 될 가능성으로 들어오는 기회들도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그냥 눈앞에 딱 내 눈앞에 보이는 액수 이런 거 말고 미래에 좀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분별해서 이거는 진짜 그냥 단순히 지금 당장 내 통장에 딱 꽂히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이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이런 걸로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로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잘 배워두면 나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진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1번 분 중에서 가족과 관련해서 뭔가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니까 조용하게 드러나지 않았어. 아무도 아무 얘기 안 했어. 아무 얘기 안 하고 조용했는데 가족 중에 아니면 이렇게 좀 내가 되게 가족같이 생각했던 누군가의 마음, 이런 거 있죠. 누군가의 속마음, 아니면 숨겨졌던 생각이나 숨겨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만간.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라든지 정말 가족같이 생각한 아주 가까운 누군가의 고민을 1번 분에게 털어놓거나 갑작스럽게 중요한 얘기를 내가 알게 된다거나 저 알고 보니까 진짜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어. 우리 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있었던 거야. 비밀이 이런 거였던 거야. 혹은 진짜 친인척 아니면 진짜 가족같이 생각한 누군가의 어떤 진짜 중요한 진실, 비밀, 혹은 그 사람의 진짜 어떤 속마음이나 속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가족도 어떻게 보면 역할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 그런 오래된 가족 간의 오래된 패턴이나 가족 내에 어떤 관계, 우리가 가족 간에도 관계 맺는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는 엄마 역할이 우리 가족만의, 그러니까 모든 가족의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은 엄마가 이런 역할, 저 집은 엄마가 또 다른 역할일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각자 집안에 맞게끔의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이 다 다른 것처럼 1번 분의 가족의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내 역할, 내 언니 역할, 혹은 내 누나 역할, 형 역할, 내 동생 역할,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오래된 우리 집에 이 각자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오래된 그 역할 패턴이 좀 달라지게 되는 그런 구조도 좀 보인다는 거예요. 변화해서. 이제까지 형이 우리 가족을 책임졌다, 우리 오빠가 우리 가족을 책임졌다, 아니면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졌다, 그런 거에서 완전 구조가 바뀐다거나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가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족끼리도 이렇게 되게 낯설고 잡음이 좀 생길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가족한테 꼭 필요한 변화였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시기다. 지금 꼭 그게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어서 보면 결국에는 같은 맥락인데 좀 갑작스러운 소식들 있죠. 급한 연락이라든지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어디로 빨리 좀 빠르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거나,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빠르게 방문해야 된다거나, 일정을 좀 급하게 변경해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뭔가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게 아니라 계획에 아예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긴다거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거나 이런 거.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 1번 분한테 엄청 적극적으로 막 다가오는 거야. 그게 연애가 됐건 인간관계가 됐건 엄청 적극적으로 뭔가를 다가와서 내가 뭐 갑자기 오늘 내일 안에 뭔가를 막 결정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연락을 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공통점은 뭐냐면 이거 딱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카드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공통점은 속도예요. 속도. 다 보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생각보다 전개가 빠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상치 못한 일, 뭐 예상치 못한 연락, 예상치 못한 제안, 갑자기 계획하지 않았던 이동, 이 모든 것들이 좀 빠르게 되고 있다. 이거를 얘네들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한테.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1번 분은 이제 더 이상은 사람들한테 맞춰주지 않는 흐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아나무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참고 넘어갔을 일을 이제는 더 이상 참고 넘어가지는 않겠다고 나와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찌 보면 멀어질 사람은 멀어질 건데요. 진짜 필요한 관계는 오히려 조금 선명해지는 과정이니까 멀어질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1번 분도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됐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멀어질 사람에 대해서는 난 그렇게 크게 두렵진 않아. 이게 지금 1번 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진심, 본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수의 불안정한 인연들보다 한 명의 중요한 인연을 난 찾고 싶어. 이게 지금 1번 분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남는 시기다라는 거고, 연애적인 부분에서도요, 1번 분. 지금 사실 내 연애적인 부분에서 약간 걱정이 좀 크거든요. 무의식을 살펴봤을 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추측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도 미래를요, 너무 미리 걱정하는 마음도 좀 있어요. 근데 그 미리 걱정하는 게 스스로를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카드가 뭐라고 얘기해 주는 줄 아세요? 사실을 봐라. 사실을 봐. 그러니까 현실을 봐. 사실만 봐. 이거예요. 너의 불안이 지금 죄다 상상 속에 있다. 현실 속에서 확인되어 있는 사실에만 집중하자. 우리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번 분의 이 연애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의 불안은 사실 과거의 상처, 이걸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나오거든요. 이 두려움 자체도 지금 두려운 것보다 오래 묵혀놨었던 이 오래된 두려움 있죠. 얘가 아직도 나를 못 놓아줬다고 말해요. 새로운 사랑이든 현재 관계든 이전에 내가 경험했었던 관계든 이 뭔가 과거 너무 오래된 것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지금 도움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아시겠죠? 제가 마지막으로 숫자랑 요일 알려드릴 건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번 카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데 숫자 2, 7, 9, 13이에요. 2, 7, 9, 13. 몇 월이든 상관은 없는데요. 2, 7, 9, 13이 들어가는 거. 이게 지금 보면 숫자 2가 들어갈 때 2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제 7, 9, 13. 이때는요, 이제 어떤 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어떤 관계, 그리고 1번 분이 뭔가 선택을 하실 때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날짜 있죠. 이때 뭔가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나 중요한 선택, 그리고 뭔가 승부를 봐야 되거나 도전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에도 제가 알려드린 이 숫자와 관련된 날 뭔가를 해보시거나 뭐 연락을 해보신다거나 만남을 가져보신다거나 이렇게 좀 대답을 해보신다거나 뭐 면접을 보러 가신다거나 일을 해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해보신다거나 이렇게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뭐 이력서를 넣어보신다거나 포트폴리오를 넣어보신다거나 뭔가 이렇게 이런 관계적인 부분, 뭔가 소개팅을 나가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요. 인간관계나 사랑이나 연애나
어떤 새로운 걸 배운다거나 그 뭐가 어떤 게 되든 상관없거든요. 관계적인 부분이나 중요한 선택, 승부에 대한 부분, 도전, 모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27, 9, 13 이렇게 들어가는 날짜에 뭔가를 좀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다. 움직여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예요. 요때쯤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좀 이 연락이 오거나 중요한 것들이 맺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거.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카드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떤 분기점에 서 계신 것 같다. 이렇게도 보여지고 이게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긴다? 나쁜 일이 생긴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엄청 오랫동안 이어져 온 흐름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특히 지금까지 버텨온 이번 분 있죠. 지금까지 버텨왔다. 이분들에게 생각보다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번 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냥 정신없이 일에 빠져드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번 분이 지윤님 제가 직업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요즘 좀 직업적으로 일에 집중이 잘 안 돼요. 일이 잘 안 돼요. 이러시면은 일에 큰 의미를 오히려 찾지 마시고요. 그냥 일을 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얻는 게 뭐지? 이런 거에 대한 너무 큰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일에 대해서 막 지나친 의미 부여. 막 왜 뭔가 일은 뭐고 나는 뭐지? 일과 나를 막 일치시키려고 하고 너무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일에 대해서 이 뭔가 뭐 대단한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 자꾸만 이게 뭔가 허무해지는 거죠. 뭔가가 막 이 대단한 게 자꾸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일을 한다 한들 뭐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뭐 얼만큼 한다 한들 뭐 그 공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부터 시작해서 누가 막 날 알아줄까? 내가 여기서 한다 한들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쵸?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잘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신데 내가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려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나? 근데 나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려고 그동안 그 대학 나오고 그 이런저런 일 다 하면서 그런 온갖 수모를 다 견딘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막 너무 지나친 사명감 좋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일에 대해서 일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일과 나를 일치시키려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작용 아닌 부작용처럼 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무기력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만에 하나 저는 지윤님 직업적으로 굉장히 좀 지쳤어요 라고 하시는 이번 분이 계시다면은 차라리 일에 대해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를 조금 멈추시고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일 하시는 것만 하시고 분리를 좀 시키시고 그러다 보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지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시간도 별로 없으실 거고 막 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내 정체성에 대해서 막 괜히 막 더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막 이러면서 나를 괜히 막 더 쪼거나 이러시지 않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일에 그냥 일하는 행위 자체에 빠지시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직업을 못 찾으셨다, 이번 분이. 직업을 못 찾으셨다라고 한다 해도 지금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찾을 것까지 이 사람이 할 여유가 없어. 직업을 찾을 수도 없어. 지금 이 사람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없어. 여유도 없어. 그럴 마음을 낼 수가 없어.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이 사람 마음에 여유도 없다고 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를 다 하시고 순차적으로 다 하시고 나서 그때 진로에 대해서 그때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딱 그것만 생각할 수 있을 때 짧고 굵게 딱 정하시고 그때 딱 집중하셔서 그때 찾으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분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거든요. 바쁜 시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그리고 일도 엄청 늘어날 거고 지금 이미 직업이 있으신 분, 직업이 있고 그러니까 하는 일 있고 사업이든 장사든 직장인이든 내가 투잡을 뛰고 있건 쓰리잡을 뛰고 있건 내가 지금 일이 늘어나거나 해야 될 일, 책임져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쳤어요.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내가 막 언제쯤 편안해지지? 막 이 시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일에 대한 의미까지 찾아야 된다거나 아직 직업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진로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내 적성에 맞는 일을까지 내가 지금 걱정을 해야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더 지친단 말이에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어깨에 너무 많은 짐이 있거든요. 이번 분의 머릿속은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이번 분의 어깨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올라가 있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내 현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하나하나 짊어지고 있는 것부터 다음 이 자리에 제 자리에 하나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씩 내려놓고 자리를 찾아가면서 내려놓고 이러면서 우리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그 일하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을 하시면서 그게 회사 일이면 회사 일, 사업이면 사업, 장사면 장사 그냥 하시는 거. 지금은 그게 최선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시는 게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미 이번 분 있죠. 이미 이번 분은 기술, 실력, 이게 축적이 되어 있다라는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번 분이 직업에 대해서 엄청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엄살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 내 나름대로 너무 고민일 거예요. 분명. 지은님 무슨 엄살이에요. 저 지금 진짜 힘들어요. 저 지금 너무너무 고민이 맞아요. 남들은 지금 너무 많이 앞서 나가고 있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자격증? 제가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아니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막 자격증 몇 개 날고 난다는 정말 잘나고 잘났다는 사람들의 그 스펙만 모아놓고 보면 여러분 그럼 정말 그 순위에 매길 수 있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다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 사람들끼리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분명 여러분만의 뭔가를 쌓아놨고 분명 여러분만의 뭔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만의 경험과 여러분만의 데이터와 여러분만의 기술과 여러분만의 실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약간 엄살이 있어.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스스로를 너무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 카드가 지금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을 일이 생긴다. 전문가로 평가받을 일이 생긴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 실제 결과로 연결되는 시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카드가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준비만 좀 하고 있었다거나 준비하는 시간이 좀 오래 길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소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아니면 좀 내가 세상에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기만 했던 기간이 좀 길었다 보니 드러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이번 분이었던지라 그래서 좀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는 밖으로 보여줄 기회가 좀 많이 생길 거니까요.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약간 좀 엄살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계속 나 이 정도는 못해요. 직업적인 부분에서 특히. 약간 좀 저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너무 겸손하신 건데 이번 분이 이게
자칫 보면 이건 너무 지금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너무 스스로를. 남들이 봤을 때는 야 대단한데 이건데 아 저는 뭐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누구는 지금 그것도 못하는데 아니 그냥 옆집 누구 아무나 찾아가 봐요. 지금 이번 분이 하고 있는 걸 지금 아무나 지금 붙잡고 찾아가 봐요.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에요. 이건 또 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번 분을 찾아온다는 거는 이번 분만 하고 있는 거니까인데 이번 분은 또 그걸 이거 나 이거밖에 못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내가 전공한 전공 똑같이 전공 수업 같이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아놓으면 우리 다 똑같이 이거밖에 못하는데, 뭐 다 똑같은 거 듣는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으면은, 우리 다 이거밖에 못하는데 이거죠. 근데 나가봐요, 사회로. 나가봤을 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섞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밖에 못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절대 직업적으로 과소평가하지 마셔라. 지금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하시는 분, 프리랜서이신 분들 다 똑같아요, 이번 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수많은 프리랜서가 있고 수많은 자영업자가 있고 수많은 사업가들이 있고 절대 이런 다 정말 너무너무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업 아이템은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뭐 유튜브 요즘 아무나 다 하잖아요. 저 이거밖에 못해요. 다 이렇게 하는데 저 이거 이제 해서 뭐 하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이제 해서 뭐 하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하면 이건 나밖에 못하는 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금전적으로 보면 지금 통장에 돈이 없지 않아요. 이번 분. 통장에 돈이 없지 않아요.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균형을 맞추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금 보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게 보면은 안정적인 거,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 안정적인 거. 이 보면 재정적인 안정 이런 거가 연결되는 카드들인데 과거에는 좀 불안정했다 이런 카드들이 보여지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좀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묶여있는 돈, 묶어두는 돈 이런 쪽에서 좀 안정적인 것들을 찾는다, 안정적인 걸 찾는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돈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시게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준비해왔던 분들한테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나 지금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지윤님. 저 계속, 지금 방금 지윤님 해석대로 돈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지금부터 조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단기적인 계획 말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세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좀 이제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셔야 돼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단기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시거나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이렇게 큰 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큰 돈을 좀 빼고 넣고 빼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안정적이고 좀 길게 이렇게 좀 보시는 쪽이 좋고, 당장 한 번에 큰 돈이 생기는 흐름이 아니고 장기적인 수익이 나는 흐름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번 분이 예전에 좀 어떤 문제가 하나 있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를 계속 미뤄왔다라고 해요. 근데 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번 분은 합격, 취업, 이사, 계약 이런 것들 있죠. 중요한 계획, 확정 이런 흐름이 읽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면에 대한 그런 카드인데 이번 분의 관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친구, 인간관계, 회사, 뭐 사업, 뭐 동업자, 협업, 고객, 뭐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 여러 방향 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어떤 순간들이 온다고 해요. 이번 분이. 그러니까 하나의 선택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옵션이 동시에 생길 거예요. 이번 분한테.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옵션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옵션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죠. 행복한 선택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한 번에 두 개 중에 하나, 딱 뭐 고작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막 선택해야 하는 상황. 어떻게 보면 곤란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고민일 수 있는 다중 선택지가 생기는 그런 건데,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되게 고민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 방향에 대한 선택지가 좀 여러 개라서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인간관계나 이런 쪽에서 정리가 되기보다는 좀 재평가를 하게 되는 쪽이 조금 더 가깝다.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이 있다. 그런 자리도 좀 보이기 때문에 재회에 대한 운도 조금 강하게 들어오고요. 다시 만날 인연은 다시 만난다. 그래서 꼭 특정 인연과의 재회 운보다도 다시 만나야 되는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게 되는 인연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의미보다는 사실 어떤 사람과 다시 이어져야 됐다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다시 전화를 하게 되거나 대화를 하게 되는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과 오해를 풀게 되거나 생각이 바뀌게 되거나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연결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분 또한 누군가에게 다시 재평가받게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번 분이 누군가한테 보여질 때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첫인상만큼이나 이번 분의 진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모습이라 그렇다고 내가 집에서 그냥 진짜 막 아무렇게나 있는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란 모습 말고요. 진솔한 모습이요. 진솔한 모습. 그러니까 첫인상 꾸며서 잘 보이려고 하는 첫인상이 아니라 내 진짜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중요한 순간에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분이 연애에 있어서도 보면 좀 약간 부정적인 워딩을 쓰실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안 될 거야. 뭐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어. 아, 저 사람이 날 좋아할 리가 없어. 막 이렇게 뭔가 먼저 결론 내리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별로 이 사람하고 내 사이에 큰 장애물이 그렇게 있는 거 아닌데 뭐 약간 우리 사이에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있다고 느끼거나 막 이러는 게 좀 약간 있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내가 약간 나도 모르게 연애에 있어서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에서도 부정적인 워딩이 좀 들어가요. 말투나 말하는 습관에서. 그래서 어쩌면 내가 말하는 방식을 약간 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뭐 쉽게 편안하게 나오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려고 했단 말인데 돌아보니 약간 내가 말하는 방식이나 말투나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구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긍정적인 어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또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숫자예요. 숫자.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숫자. 자, 숫자 8. 꼭 메모해 두시거나 적어두세요. 8. 그리고 10, 20, 3. 8, 10, 23이에요. 자, 중요한 연락, 변화의 신호, 결과, 결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숫자예요. 요때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 10, 23 들어있는 이 숫자를 좀 기억해 두셨다가 의미 있는 날이 되실 거라 믿어보심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 리딩 시작해 볼게요. 자, 3번 분의 그 카드를 봤을 때 되게 독특한 카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예상했던 방향은 아니고요.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면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행복이 들어오는 그런 카드들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이게 3번 분들이 봤을 때 그동안 좀 예상치 못한 일들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을 졸였던 순간들이 좀 많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에 있어서 항상 이렇게 좀 대비를 하거나 이러려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러고 계셨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두고 미리 긴장해두고 이러는 게 좀 습관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카드를 딱 보고 예상치 못한 데에서 이제 행복을 받으시겠구나. 너무 다행이라고 느꼈어요. 자, 보면 이게 3번 분이 어떤 목표나 어떤 목적, 이런 것들, 꿈, 이런 걸 향해서 생각을 해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해둔 것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행운이 온다. 이렇게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행복일 수가 있겠지만, 카드를 딱 봤을 때에는 내가 생각한 목표나 내가 생각해둔 꿈?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둔 목표가 아니야. 내가 생각해뒀던 꿈이 아니야.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꿈을 이루고 싶었고 이러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아닌데 나한테 행운이 찾아와. 그런 길을 꿈꿨던 적은 없는데 그런 식의 행복이 찾아와. 이런 식으로 나한테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하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카드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카드들을 딱 봤을 때는요. 이게 어떤 외적으로 성공을 하고 성취를 이루고 이러는 카드들 뿐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내 마음에서 만족스러운 거 있죠. 나 스스로 내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것들 있죠. 이런 거. 그리고 인간적인 행복 있죠. 사람이 그냥 자기 만족. 그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만족이 제일 어렵잖아요. 내가 만족스럽고 오늘 하루를 정말 우리 그냥 욕심내지 않고 오늘 하루 딱 자기 전에 나 오늘 너무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뿌듯하고 오늘 내 하루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내 자신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해. 오늘 너무 행복했고 내일도 너무 행복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365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사실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나에게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3번 분에게 마음의 만족감이 찾아올 거야. 그리고 인간적인 행복이 찾아올 거야. 너에게. 이게 깊게 연결되어서 너가 너의 일상이 마음에 들 수 있는 날들의 연속일 거야. 라고 카드가 말해준다는 거는 저는 진짜 전 진짜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나 싶어요. 끝도 없거든요. 마음에 든다는 거는. 내가 내 마음에 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 할 수는 있겠죠. 또 때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겠죠. 그때에 따라 내가 또 어떤 시기에 어떤 것에 꽂혀서 어떤 것을 아름다워하거나 어떤 것을 되게 높게 평가하거나 어떤 것을 되게 높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어떤 대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어떤 대상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런 거에 따라서는 내가 누군가한테 반하고 누군가를 더 멋있게 우러러보고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나에게 반하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 일이라는 게 내가 나에게 만족한다는 게 그렇게 매년 쉽게 이렇게 찾아오거나 매해 더 만족스러워지는 한 살 한 살 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1년 더 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더 나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더해지는 게 또 아니잖아요. 작년까지 내가 나를 좋아했어. 근데 올해는 막 날 더 싫어해.
내가 더 막 낮아져. 자존감이 더 낮아지는 한 해였어. 작년에 비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전반적인 컨디션 자체가 내가 나를 되게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기대해도 된다. 그런 행복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보면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매우 강해요. 이게 새로운 일을 하게 되실 수도 있어 보이고요. 3번 분이 새로운 아이디어도 되게 많으시고 지금 보면 새로운 수익 구조도 시작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3번 분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얻는다? 뭐 이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꼭 들어와요. 이 직업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 되게 귀인이라고 보면 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누군가의 소개나 우연한 계기, 연결이 된다. 계속 연결되는 카드들이 나와요. 이 직업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새로운 일이 기회가 돼요.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새로운 사람과 연결이 돼서 새로운 일로 방향을 틀어요. 이런 식으로. 나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그렇게 가요. 나 거기까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 그러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가. 한번 믿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끔 타로가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정해진 답을 얘는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되게 내가 예상했던 대로 카드가 나올 때가 있고 정말 예상을 안 했는데 너무 예상치도 못한 답을 카드가 줄 때가 있어요. 특히 개인 상담할 때는 그게 더 와닿거든요. 이 내담자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카드가 뜬금없는 대답을 줄 때가 있어요. 에? 이렇게. 그리고 누군가는 예상을 했던 대답을 말로 내뱉진 않았지만 그대로 카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가 됐건 그 사람이 들어야 됐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운명인 거죠.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3번분의 카드는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그랬죠. 이게 생각지도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려놨던 목표가 있고 내가 그려놨던 꿈이 있는데 그대로 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행운이 찾아오면서 행복해질 거라 그랬잖아요. 직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 자격증을 따서 이 루트로 가서 이 회사를 가서 이 라인을 타서 이 공부를 해서 여기로 출장을 가고 이런 길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직을 하고 여기서 승진을 해서 이렇게 내가 그려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여기 장사를 한 다음에 내가 몇 년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렇게 막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려놓은 게. 그게 아니라 그려는 놨는데 목표대로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갑자기 나는 이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이게 아니라고 약간 다른 방향으로 뭔가 어떤 제안을 받아 아니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다른 걸 뭘 하게 돼 아니면 누군가가 그 일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일을 잠깐 도왔어. 그러다 갑자기 그 일을 하게 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꼭 들으셔야 됩니다. 3번 분. 3번 분이 지금 이미 그러신 분도 계실 거고 이후에 미래 카드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도 포함인데요. 직업적으로 사업하시는 분, 프리랜서이신 분, 장사하시는 분 다 포함이에요. 직장인 분도 포함이고 자, 이직이나 퇴사하시는 분은 다 포함이에요. 그냥 직업운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다가 갑자기 뚝 끊겨. 혼자 있어. 갑자기 일을 쉬게 됐어. 돈을 갑자기 안 벌고 있어. 아니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띄엄띄엄 하고 있어. 일을 했다 안 했다 해. 이러면 우리가 갑자기 막 불안하죠. 나 왜 갑자기 일을 막 열심히 안 하지? 나 왜 갑자기 이러지? 나 일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나도 모르게 일을 자꾸 쉬게 되는 상황이 생겨. 뭔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쉬게 되고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막 생겨나. 이거 뭐냐면요. 배워야 되는 시기예요. 배워야 되는 시기. 아시겠죠? 이게 지금 이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옵니다. 직업적으로 3번 분은 혼자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이 시간을 가만히 보내시면서 불안해. 빨리 일 해야 되는데 그래 봤자 어차피 지금 당장 만약에 쉬어야 되거나 쉬게 되는 3번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될 거예요. 그땐 뭐 하셔야 되냐면 공부하시란 얘기예요. 혼자 탐구하거나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새로운 자격증 따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뭐 혼자 준비하던 일을 준비를 하시거나 본격적으로 뭔가를 행동을 하시거나 도약을 하시거나 뭔가 묵묵히 뭔가 해오던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직업적으로 한 번쯤은 고요한 시간이 찾아온다. 그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온 거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셔라. 금전은 굉장히 좋아요. 금전은 앞으로 더 좋아집니다. 흔하지 않은 카드들이에요. 지금 이 금전은 카드들도 보면 내가 직접 만드는 돈이다 이런 느낌의 카드들이고 굉장히 강력한 카드들이고 누군가한테 기대는 수입이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돈이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이게 보면 금전도 그냥 내가 버는 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뜻밖의 선물, 뭐 지원이나 보너스나 이렇게 보면은 뭐 인센티브라든지 추가 수입 이런 것들 있죠. 용돈, 갑자기 횡재수처럼 들어오는 뭐 당첨 금액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들어올 수 있는 거. 기대를 뭐 해보면 좋겠으나 약간은 해봤으나 뭐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던 뭐 이런 곳에서 들어오는 돈 이런 거 경험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다. 이런 거. 그리고 폭발적인 돈? 막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진짜 이렇게 금전운 자체가 계속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흐름 자체가 계속 좋다. 막 팡 하고 터졌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금전운이 갑자기 폭발했다. 이런 느낌보다도 금전운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냥. 계속 마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꾸준히 늘어난다. 꾸준하다, 안정적이다, 재정 상태가 좋아진다, 그리고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안 좋았던 분들의 경우는 완전히 회복이 되는 흐름이라서 도움을 충분히 받고도 남는다, 회복이 되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제 상황 자체도 굉장히 좋아진다. 재정적인 상황 자체도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3번 분이 보면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 좋은 소식에서도 화해, 용서, 관계 회복, 기쁜 만남, 인간관계에서의 보면 이게 좀 관계 회복 이런 카드들도 좀 보여진단 말이에요.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친구 간의 관계, 인간관계, 안 좋았던 관계의 회복, 연인 간의 관계, 그게 어떤 가까운 관계든 어떤 관계든 간에 그 관계 안에서의 웃을 수 있는 일들, 관계 회복이 되는 일들,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 지나간 일들로 이렇게 좀 우리가 오해도 풀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리고 사모분이 만약에 어떤 인간관계에서 엄청 오랫동안 걱정하던 문제가 있었을 수 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다른 게 아니라 그 인간관계에서 엄청 오랫동안 걱정했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무난하고 무탈하게 해결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막 마음 조급하게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특히 1일1비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1일1비 하지 마셔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좀 오히려 1일1비 하지 마셔라. 그리고 내가 1일1비 한다고 그 일이 오늘 해결되지 않을 일이 막 내일 내가 1일1비 한다고 내일 해결되고 이럴 일이 아니고 내 손에서 이렇게 막 좌우될 일이 크게 아니기 때문에요. 뭐 내 말 한마디에 이게 움직여질 일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일이. 그러니까 이 운에 그냥 차라리 맡기는 게 나아요. 관계적인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관계 안에서 지금. 그러니까 무난하게, 무탈하게 이 가족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가족 문제로 보이거든요. 3번 분의. 가족 문제인데 이 문제가 그냥 알아서 회복이 될 거예요. 알아서.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였을 수도 있고요. 시간 문제라고 하면 시간 문제인데
어느 정도는 그냥 이 정도쯤 되니까 이 정도쯤 돼서야 알 수밖에 없었던 것들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거리, 어느 정도의 시간, 어느 정도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각자만의 가정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족 문제나 뭐 어찌 됐건 그냥 좀 무난하게 해결될 거다.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시고 각자의 영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그 문제에 깊게 관여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좀 내가 이 모든 것을 막 그 회복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관여하지 마시고 의미를 막 너무 크게 담아가지고 막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서 굉장히 좋은 소식 들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3번 분이 그때는 뭐 배 아파하고 막 질투하고 막 이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되게 좋은 소식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웃자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 줄 때 3번 분한테 뭐라도 그 작은 선물이라도 그 사람이 기뻐가지고 줄 수 있고 좋은 소식일 때 우리가 남 일을 자기 일처럼 누가 진짜 축하해줘봐요. 얼마나 기뻐요, 솔직히. 그 안 좋은 일에 울어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누구나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남이 딱 너무 좋고 잘 되는 일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게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막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정말 좋은 일이 있어. 근데 그걸 말 못하고 있는데 막 정말 축하해줘요. 진심으로. 정말 축하해줘.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축하해줘요.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어. 그럼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축하해주면 그냥 그 사람이 너무 고맙고 기분 좋아서 우리 3번 분한테 정말 달콤한 케이크 하나라도 너무 고맙다고 같이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케이크 하나라도 선물해 줄 수 있고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3번 분에게 보여준 3번 분이 이제 진짜로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 마음을 두고두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게 또 3번 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 분은 그냥 지금부터 그냥 어떤 마음을 내어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내 주변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 되는 게 나 빼고 잘 되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잘 되려고 내 주변 사람이 다 잘 되고 역시 그러니까 내가 나부터도 내 주변이 맑은 물이면 나부터도 내가 맑은 물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이 다 안 돼 봐요. 그럼 내가 나 혼자 잘 되는 게 가능할까요? 과연?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같이 잘 되고 다 같이 맑은 물에 있어야 좋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고 다 같이 잘 되고 내가 조금 힘들고 지금 당장은 좀 왜 나는 이런데 다들 잘 되고 다들 좋은 일만 있네.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좋다 잘 됐다. 왜? 저 사람도 잘 되면 저 기운도 또 나도 가깝고 같이 좋은 기운 받아서 나도 잘 될 거야. 우리 서로 잘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서로 잘 되는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좋은 기운도 나도 같이 잘 되고 그냥 좋게 이런 마음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주셔야 돼요. 주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리고 나도 잘 됐을 때 내 주변 사람한테도 그런 마음을 같이 내주시고 그게 오히려 진짜 좋습니다. 3번분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보면 3번분한테 나와 있는 모든 카드들이 지금 다 이렇게 사람들 중심으로 부드럽게 다 같이 이렇게 좀 결합이 돼서 이 안에서 귀인 운도 있고 사람 간의 운으로 트여서 이제 비로소 좀 사람의 덕을 받는다. 이 사람이 사람 인덕이고 인복이고 막 난 인복이 없어 인덕이 없어 이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사람의 덕을 주고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응?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해결이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나도 마음을 좋게 쓰고 그냥 그러는 게 나아요. 내가 막 누군가를 굳이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냥 마음 자체를 좋게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말 그대로 3번 분은 미래,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일에 보면 예상을 아무것도 못했는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카드예요. 상황이 지금 다 바뀌고 있거든요.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지금 이 모든 일이. 이 리딩을 듣는 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리딩을 듣는 것도.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보면요. 3번 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연애든 뭐 결혼이든 재회든 썸이든 무슨 뭐 준비든 사업이든 창업이든 이직이든 직장이든 뭐가 됐건 다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저런 뭐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을 거라는 걸, 전환점이었구나라는 걸 돌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연히 본 영상,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받은 연락, 우연히 갔던 장소, 이런 것들이 이 이후에 어떻게 나와 인연이 닿을지는 진짜 모르는 일이라는 걸 꼭 명심해 두세요. 그래서 이번 시기에는 평소라면 지나쳤을 기회 같은 것들을 절대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 친구, 예전 동료, 오래전에 알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심인 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나한테 필요한 말만 하면서 본인의 어떤 목적, 본인의 본심 이런 거 숨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이 끌리는 거는 굳이 정에 막 끌릴 필요는 없겠지만 사람을 좀 천천히 판단하시는 것은 필요하되, 좋은 마음, 그냥 내 주변 사람한테 좋은 마음을 쓰는 거, 그것만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 3번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누군가한테 흔들려, 누군가가 궁금해, 이런 마음은 자유예요, 사실. 마음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지는 사실 죄가 아니에요. 그게 어떤 누구를 향한 마음이든, 내가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이든, 마음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요, 내 감정을 이해해줘야 되는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드는 이 마음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진짜 좋아해서인지 외로워서인지 집착인지 소유욕인지 미련인지 정말 원하는 관계인지 나한테 독이 되는지 아닌지를 내가 스스로 먼저 알아줘야 되는, 이건 나한테 있다고요. 내가 내 감정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건 있어요. 왜냐면 내 거니까, 내 감정은. 그죠? 그리고 이런 마음을 내는 것까지, 마음을 먹고 내 마음, 그냥 내 감정 느끼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지만, 이 마음이 결국에 뭔가 이렇게 나한테 계속 독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 이 감정이 뭔가 연애에 있어서 나한테 독이 되는 것까지 왔을 때에는 이게 실제로 나한테 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게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로서 나한테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숫자 알려드릴게요. 자, 꼭 메모해두세요. 숫자 1, 6, 10, 19. 1, 6, 10, 19예요. 이게 어떤 시작, 완성, 행운, 전환점, 이것과 관련된 숫자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연락, 기분 좋은 소식, 새 출발, 이런 것과 되게 연관이 있으니까 이 날짜 좀 유의하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거나, 요런 날짜 좀 기념일처럼 생각을 해두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날짜에 뭔가를 좀 기념일이나 이벤트를 만들어 보시거나 기대를 해보시거나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의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 분은 끝나야 될 게 끝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끝나야 될 게 끝난다. 절대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 사람인지라 끝나야 될 게 끝나는 것이다. 정리될 게 정리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도 아쉬울 때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붙잡지 마시길. 그냥 머리로 생각하세요. 머리로. 그러니까 가슴으로 막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그래도 가슴으로 다시 받아들여 보세요. 저 이렇게 말 안 해요. 왜냐면 저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땐 그냥 머리로 생각하세요. 머리로. 가슴으로 도저히 안 받아들여질 때는 머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머리로라도 그래. 끝나야 될 건 어차피 끝나는 거야. 일단 머리로 입력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가슴으로 받아들여질 때쯤 되면 머리에서 이렇게 쭉쭉쭉 내려갈 거예요. 자, 지금 보면 4번 분의 카드를 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느껴진 게 뭐냐면은 답답함이에요. 약간 답답해요. 뭔가 지쳐 있어요. 그리고 좀 답답해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을 봤을 때 뭔가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감정도 많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고요.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가 조금 괴롭기도 해요. 근데 아주 오래전부터 스스로를 좀 괴롭혀온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습관이라면 습관으로 자리 잡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 고질적인 습관마저도 나를 사랑하게 된 것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나는 이 문제를 항상 떨쳐내버리려고 막 괴롭다 생각해서 어떻게든 이거 그냥 다 던져버리려고 이 답답함을 항상 마음 한구석에 이 해결되지 않은 어떤 이 감정을 항상 4번 분은 막 어떻게든 떼어내버리려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는 다 다르겠죠, 우리 4번 분이. 근데 이마저 내가 언제부턴가 얘를 사랑하게 된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얘랑 나랑 안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사랑해버리셔도 돼요. 뭐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답답함이 영원히 이어질 거다. 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답답함 자체를 막 내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끝나야 되는 거, 끝나야 될 것이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때로는 받아들이자. 그러려면 그냥 사랑해버리세요. 그게 뭐가 됐건 사랑할 거 사랑하고 어쩌면 그냥 그토록 떠나지 않았던 어떤 감정이 있다면 내가 널 그토록 붙잡아 두고 싶었던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 근본의 감정 있잖아요. 어떤 사건 상황들은 나를 너무 괴롭혔을지라도 그 내면에 있던 어떤 내가 절대 놓지 못하겠던 그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과 상황, 그 사람들 말고 타인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 하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그것 때문이 아닌 내가 느낀 내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감정을 아마 내가 붙잡고 못 놓는 걸 거거든요. 그 감정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버리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자, 직업적으로 일어날 거를 먼저 볼게요. 4번 분이 직업적으로 좀 멈춰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멈춰 있었어요. 정체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 사업적으로도 잘 되고 장사 하시거나 자영업자, 프리랜서로 일하시거나 계약직, 정규직 뭐 할 것 없이 직장인분들 이렇게 있다 하시더라도 정체가 좀 보였어요. 근데 이게 다시 움직여요. 정체되어 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카드가 나와요. 오랫동안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결과도 잘 안 나왔고요. 진행도 되게 느렸고요. 뭔가가 되게 막혀있다고 느꼈던 부분도 많았고요.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싶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내 마음이 가자는 대로 갈래. 나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볼래. 이렇게 갔대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갔대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했대요. 그래? 이래도 복잡하고 저래도 복잡해? 이래도 저래도 그래? 그럼 나 내 인생이 말하는 대로 갈래. 내 인생이 원하는 대로 갈래. 내 마음의 목소리가 이끄는 대로 가볼래. 라고 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했대요. 4번 분이.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그런 문이 열리더래요. 그런 식으로 지금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성, 성취 이전에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쭉 막혀 있었는데 그걸 내가 머리로써 계속 뭔가 이렇게 하고 막 정해진 틀대로 가면서 막 하나하나 부시고 막 이게 아니라요. 계속 뭔가 이렇게 막혀 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하다가 내가 어떤 운명적인 느낌? 그냥 오랫동안 뭔가 이렇게 막혀 있던 어떤 거를 내가 굉장히 운명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세상의 어떤 이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예 좀 이렇게 성취를 해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있어요. 4번 분이. 그 일에서 마침표를 찍는 구간이 한 번 발생했었고요. 그러면서 결과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그 단계 다음으로 넘어가요. 직업적인 부분이. 아마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점에서부터 그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 한 단계의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스텝일 거예요. 활동 범위도 좀 넓어질 거고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계실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자영업자든 직장인이든 다 상관없어요. 이직을 하시는 분이든 취업준비생이든 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 범위로 넘어가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그 다음 범위로. 그래서 직장, 직업, 내 일, 내 업이죠. 결국에 내 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긴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일이 늘어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금전적으로 보면 지키는 돈, 이거 너무너무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카드가. 이거는 여러분 4번 분 지키는 돈이 진짜 강조가 되고 있어요. 자, 무리한 투자는 사실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큰 소비가 한번 나가야 되고 큰 소비가 한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진 것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흐름이 좀 강해요. 그리고 지키려고 한다고 나와요. 4번 분 자체도 웬만하면 위험한 투자는 안 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있는 거 내가 움켜쥐고 있을 거야. 다 내가 가질 거야. 나 하나도 잃지 않을 거야. 나 하나도 손해보지 않을 거야. 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허튼 데 투자하거나 막 이렇게 귀 얇아가지고 막 투자하거나 이런 거 잘 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큰 손실을 막아요. 심지어 내가 큰 손실을 막는 역할도 해. 그리고 위험한 선택도 피해. 막 내가 그런 측면에서도 금전운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금전운 좋다 이러면 무슨 갑자기 떼돈 벌고 갑자기 당첨되고 이러는 것만 금전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도 아는데요. 여러분, 손실을 막는 것도 금전운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위험한 선택을 피해서 금전 피해를 막는 건요. 금전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무슨 로또에 당첨되고 무슨 투자를 해가지고 막 대박이 나고 이것만, 그러니까 물론 그게 너무너무 엄청난 금전운이 맞겠지만 그걸 자꾸 생각하는데 돈을 지켜내는 것도 엄청난 금전운임을, 그 돈을 지켜내는 힘이 어마무시한 금전운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금 4번 분에게 나온 큰 손실을 막는다, 위험한 선택을 피하게 된다의 금전운은요, 모든 어떤 것보다 최상의 금전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 급의 금전운이 있으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 또 이거 플러스 또 그 어떤 정산금 있죠. 정산되는 거, 지급받는 거, 계약금, 수익금, 이렇게 뭔가 기다렸다가 받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돼 갖고 들어오는 돈, 계산돼서 딱 나한테 입금되는 돈, 이런 거, 그런 거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큰 부자 된다, 이런 카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재정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놓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다라는 거고, 대신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묶어두는 돈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좀 문서화시키는 어떤 큰 돈들은 있을 수가 있겠다. 묶어두는 돈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어떤 크게 묶어두는 돈이 있을 수가 있겠다. 내 것으로 좀 묶어두는 돈이라든지, 이게 땅과 관련된 거, 부동산과 관련된 거, 이런 것과도 좀 좋은 그런 금전운을 기대해 보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보면, 기념일, 이제 곧 좀 기념일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4번분 중에서 앞으로 다가올, 지금부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리딩을 듣는 달을 포함해서라든지, 꼭 지금 이번 달을 포함한 리딩은 아니에요. 지금 이 리딩은 타임리스 리딩이기 때문에 이 리딩을 듣는 시점이면 다 포함이 되는 거라서 상관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기념일,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이고, 누구 축하해주는 자리, 내가 축하받을 일, 이런 것들도 되게 많고요. 또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설레이는 일, 가슴 뛰는 일, 이런 거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거 보이는 걸로 봐서는 연애, 두근거리는 일, 데이트, 이런 것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전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좀 두고서 지켜봐야 되는 관계가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인간관계, 회사 사람, 동료, 거래처 사람, 동업자, 친구 사이, 건너 알게 된 지인, 사업차 알게 되는 사람, 연인 사이,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렇게 너무 빠르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너무 빠르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천천히 두고 보세요. 친구 사이든 모은 사이든 간에 너무 빠르게 가까워지는 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썸 타시는 분들이 계시다? 저는 그 썸을 지금 타실 때 이 리딩을 듣는 시점이라면 마침 저는 뭐가 됐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이것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하고 너무 잘 맞으니까 지금 당장 결혼할 수도 있을 것처럼 이렇게까지도 하지 마셔라. 최대한 좀 시간을 두고 몇 번이라도 더 만나보시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당장 결혼 준비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 약간 이 얘기도 하고 싶어. 만약에 지금 결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결혼에 있어서, 만약에 4번분 중에 결혼에 있어서도요, 그 가족을 꼭 잘 보셔야 된다. 이거 가족 관계에 있어서 좀 잘 보셔야 되고,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상대방의 가족이든 나의 가족이든 이 가족 관계가 회복이 완전하게 되고 나서부터 결혼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상대도 가족 문제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라도 4번분 중에 결혼 얘기가 오간다, 상견례 자리가 진짜로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얘기가 오가요 라고 할 때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간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보시고 몇 차례 좀 왔다 갔다 해보신 다음에 가족 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나서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결혼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양쪽 집안의 이야기 이런 거 좀 잘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린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면 그 감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이 카드가 이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좀 있어요. 4번분이. 이게 지금 누가 여러분한테, 4번분한테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요. 계속 예상치 못한 거에서 보면 몇 차례씩 감정적으로 좀 행동을 해. 감정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은 감정적으로 연락을 해요. 4번분한테. 감정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거나, 감정적으로 마음을 전하거나. 근데 이거는 연애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긴 하죠. 연애. 근데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를 한다거나, 고맙다고 하거나, 감사의 표시를 한다거나, 저녁 먹자 그러거나, 밥 먹자 그러거나, 차 마시러 가자고 하거나,
뭐 안부 연락한다거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뭐 보고 싶다고 한다거나 갑자기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특히 이제 오랫동안 연락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이 연락이 닿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것도 약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에 사번분한테 연락이 그동안 안 닿다가 연락이 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 제가 아까 그 결혼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예시 들어드린 부분 있죠. 만약에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누가 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럴 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에 대한 부분이 나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만약에 연인 사이야. 그러니까 친구 사이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친구 사이도 좀 뭐 의심해볼 법하기는 한데,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연인 사이다 싶으면 그 사람이 진짜 만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심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연락한 의도,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의 진짜 현재 연인 간의 관계 상황, 이거 정확하게 짚고 연락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말 정확하게 짚고 연락을 이어가셔야 돼요. 저는 정말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중에서 상대한테 연락이 왔어요. 딱 SNS 보고 막 했는데 뭐 별로 뭐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제 하시죠. 정말 모르는 일이니까 정말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진짜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없는지 확실하게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게 지금 정리의 카드도 나와요. 이게 또 보면 4번분이 마음속으로는 끝났다고 느끼고는 있는데 놓지 못한 관계가 있군요. 뭐 이걸 이제 이 사람 진짜 정리할 건가요? 이 사람 진짜 정리할 거면 정리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저는 카드가 이게 정리하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맨 처음 나왔던 카드랑 똑같은 카드인데, 이거 끝날 건 그냥 끝나는 거다, 이뿐이라고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더 편안하다, 끝내야 더 편안하다라고 하는 걸 보면, 나 이거 내가 봤을 때는 4번분 중에서 재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재회가 아닌데, 재회가 아닌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4번분은 새 출발을 하셔야 된다. 네, 떠나보내야 될 사람은 떠나보내세요. 그래야 새로운 인간관계가 들어옵니다. 자, 그 연애 운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제가 왜 나쁘지 않아요 라고 했냐면, 이게 생각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연애운이 지금 4번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연애운이 좋다고 해도 내가 연애운이 좋다는 거를 믿을 그 마음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내가 답정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애운이 좋다 그래도 내가 연애운이 좋다는 걸 믿을 마음이 없어, 일단은. 왜냐면 내가 너무 지금 복잡해요, 마음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그냥 신중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머리로 제가 입력해 놓으라고 했죠. 그러고 때가 돼서 가슴으로 받아들여질 땐 알아서 머리로 입력되었던 것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재회나 이미 떠나간 거, 정리되어 있는 사람은 좀 정리하시는 게 좋고, 만에 안에 연락 온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정리되어야 되는 것은 깔끔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2번이고 3번이고 확실히 정말 관계를 분명히 확인해 볼 것. 이거 꼭 하시고,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실 것. 그리고 이제 연애에 있어서도 썸 타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미 커플이신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너무 성급하게 뭐든지 이 관계에서 내가 미리 결론 내리고 이러지 마시고, 항상 시간을 들여서 상대방과 신중하게 이렇게 그냥 가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내 감정 기복이 연애에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4번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 감정 기복이, 물론 연애 자체가 감정 기복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내 감정 기복이 연애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너무 많이 들어가요, 얘가, 감정 기복이.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가 연애를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 연애를 행복하기 위해 하는 건지, 내가 지금 이거 무슨 뭐 연애를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무슨 귀신이 들린 건지,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하고 좀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또 좀 우리가 또 그렇잖아. 우리가 또 사는 게 또 사랑하고 또 좀 행복하고 또 5분이라도 또 웃고 응? 우리 또 그러려고 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좀 내면서 그래서 그래 아유 연애를 또 왜 하냐 나도 또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또 뭐 굳이 이렇게 또 괴로워야 돼? 막 이러면서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래 나도 좀 행복한 연애 좀 해보자. 웃는 연애 좀 해보자. 아자 이러면서 괴로운 연애를 좀 그만하셔라. 그리고 감정 기복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막 내 스스로의 나의 이름 외치면서 그래 내가 뭐하러 이렇게 괴롭게 있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나 스스로를 내가 괴롭히고 있냐. 왜 이러냐. 내가 나한테 아까운 이 시간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숫자 알려드릴게요. 이거 메모 꼭 해두셔야 돼요. 4번이란다. 숫자 4, 10, 20, 21. 자, 4, 10, 21, 12. 이거 꼭 4개의 숫자. 4, 10, 21, 12. 이게 안정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기반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성, 결실 이런 행운, 만남, 연결 막 이런 소식 이런 걸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지금 4번 분한테.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좀 활용해서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보시거나 이런 숫자에 뭔가 좀 기념일을 만들어 보시거나 해보시는 것들로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